안녕하세요. 재원가기도TV의 김재원입니다. 열강에 의해 분단되었다가 20세기에 통일을 맞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이 바로 그들입니다. 독일은 모두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동독이 갑자기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 합병되는 식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뤘습니다. 베트남은 북베트남의 기습 공격으로 자유민주주의였던 남베트남이 멸망당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적화통일이라고 표현하는 비극적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1990년 5월 22일에 통일을 선포했던 남북 예멘의 역사는 한국과 같은 분단국에 오히려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베트남의 사례보다 너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839년 영국에 의해 분단이 시작되었던 남북 예멘은 1972년 카이로 협정과 트리폴리 협정, 1979년 쿠웨이트 협정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한 후 1982년에 통일헌법 초안을 작성하고 드디어 1989년에 이르러 남북 양 예멘의 정상회담에 따른 통일 합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뤘던 나라였습니다. 남북 예멘의 정부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며 그렇게 평화적 방식으로 이뤘던 예멘의 통일은 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1994년 5월 4일 다시 분열되어 남북 예멘의 2달간의 처절한 전면전을 거친 후 결국에는 1994년 7월 7일 전쟁으로 통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되었다가 다시 분열돼서 전쟁을 치른 남북 예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분단국의 통일을 양국 정부기구와 제도의 단순 통합과 거의 동일시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단 합치기만 하면 어떻게든 굴러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합쳤다가 처절한 결과를 맞이한 나라가 바로 남북 예멘이었습니다. 한 체제가 붕괴되어 다른 체제에 흡수되는 흡수통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북 양 예멘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보존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북예멘 대표 3명, 남예멘 대표 2명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위원회라는 최고 정책 결정 의사기구를 만들고 이 5명의 대통령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통일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통합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군부의 반발을 우려하여 무조건 통일 과도기 이후에 협의하기로 애매하게 밀어놓았고 통일 과도기 이후에 수립될 통일 정부의 정치체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까지 유보한 채 통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일단 통일을 하는 데에만 급급해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나는 채 통일을 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1990년의 예멘 통일이 평화 통일의 유일한 모범 사례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1994년에 무력에 의한 남북 예멘의 재통일은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분단국의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단되고 또 통일에 이르게 됐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처음으로 제작하다 보니 PPT 글자가 좀 작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대신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 가독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예멘이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국가가 되어버렸지만 예멘은 원래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비옥한 토지에다가 강수량도 매우 풍부해서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고 중개무역과 커피 생산지로도 매우 명성을 떨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멘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 아덴은 기원전 9세기부터 19세기까지 거의 3,000년을 중개무역항으로 명성을 떨쳤고 모카 커피도 예멘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커피의 대량 재배가 남미에 보급되기 전까지는 커피 교역항으로 예멘의 모카 항구가 유명했었습니다. 예멘 지역은 성경에까지 관련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10세기경에 세바 왕국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10장 10절을 보면 여왕이 심히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주었는데 이때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만큼의 많은 향료는 2번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세바 왕국이 지금의 예멘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의 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인 그때도 아덴항은 향료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후 로마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명나라까지 드나들 정도로 유럽과 인도, 아프리카를 잇는 세계 3대 항구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예멘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은 우리 한반도 역사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열강에 의해 분단됐다가 통일된 대표적인 분단국이 세 나라 있었습니다. 베트남, 예멘, 독일입니다. 그 중에서 오직 독일만 평화통일을 이뤘고 베트남은 100% 전쟁으로 통일됐는데 예멘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남북 예멘 정상이 평화적으로 회담을 하고 통일 헌법안을 만들고 북예멘과 남예멘 양쪽의 정부기구를 통합하는 식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방제 통일도 아니었고 조금 어중간한 형태긴 했지만 단일정부 형태로 서로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거의 세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에 의해 평화통일을 이뤄낸 최초의 분단국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독일도 평화통일 아니었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예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의 평화통일은 동독이 변해서 된 게 아니라 동독이 갑자기 망해버리는 바람에 된 겁니다. 동독이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동독 체제의 해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서독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평화통일이 된 겁니다. 반면 남북 예멘의 권력자들이 자기들 권력을 최대한 보장받는 형식으로 대통령위원회라는 최고 권력기구를 만들고 공동정부 형태로 통일을 이룬 거였습니다. 이런 통일이 근현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쏟았었습니다. 1990년 5월에 남북 예멘이 그렇게 평화통일이 됐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성에 비해서 남북 예멘 통일사는 자료도 부족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세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평화통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예멘이 어떻게 분단됐는지부터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멘은 1517년부터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영국이 1839년 예멘 최고의 도시인 아덴을 무력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아덴항은 영국의 지배 속에서 세계 3대 항구가 될 정도로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영국이 1839년 강점을 하게 된 거였죠. 영국은 아덴을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고 아덴의 배후 지역 23개 성으로 구성된 보호국은 지역 토후와 술탄들을 포섭하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1882년부터 라헤즈 토후를 필두로 20명의 토후들에게 포섭 공작을 벌여서 영국의 지배 영역을 야금야금 넓혀 나갑니다. 남북 예멘 분단의 특징은 동서독이나 남북한처럼 단번에 이뤄진 분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단번에 선 긋고 이뤄진 분단이 아니라 영국이 지배 영역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서서히 분단이 진행됩니다. 1914년에 이 분단이 국제적인 승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1913년 영국과 오스만 터키가 런던 조약으로 남예멘과 북예멘의 분할 판도를 정식으로 확인하고 이듬해인 1914년 4월 영국과 오스만 터키는 영국 보호 영역 간의 경계선에 관한 의정서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교환합니다. 1914년에 있었던 이 영국과 터키의 의정서 교환으로 남북 예멘 분단은 국제적인 승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북예멘은 오스만 터키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터키가 패하면서 북예멘은 1918년 11월 1일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북예멘에서는 독립왕조인 무타와킬 왕국이 시작되는데 북예멘은 영국과 터키가 자기들 동의 없이 남북 예멘을 분단시켰다고 격렬히 항의하면서 실지회복운동을 일으키고 남예멘을 되찾으려고 군대를 보내지만 영국에 패해서 1928년엔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예멘은 분단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책으로 읽으면 설명이 훨씬 복잡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여러 자료를 참고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예멘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신 분이 직접 경험하고 저술한 400페이지짜리 책을 가장 많이 참고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 책을 3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절판돼서 구하기도 어렵고 도서관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분단이나 통일 과정은 상세히 다룬 책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북예멘은 이맘이 다스리는 일종의 신정일치 체제였는데 1962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무타와킬 왕국은 붕괴됩니다. 이로써 전 근대적이었던 북예멘의 왕정체제는 붕괴되지만 곧바로 공화정이 시작되지는 못하고 8년 동안 혼란이 벌어집니다. 통일 이전 남북 예멘의 역사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18년 오스만 터키로부터 독립했던 북예멘은 1962년 자유장교단의 쿠데타로 무타와킬 왕국이 붕괴되면서 왕정파와 공화파 간에 약 8년간 계속되는 내전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1952년 이집트, 1958년 이라크에서 각각 군사 쿠데타로 왕정이 전복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자 이에 감명받은 예멘의 장교들이 남예멘 아덴에 본부를 둔 자유예멘인을 조직합니다. 이들이 이집트 군부와 연대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이맘 체제를 전복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축출되어 탈출한 이맘 알-바드르는 공화국 체제의 확산을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무기와 재정 지원을 받고 자신을 지지하는 부족 민병 세력들을 규합해서 왕정파와 공화파 간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군인들이 1962년 당시 이맘 알-바드르를 지원했던 왕정파 진영의 군인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장갑 차량의 모습입니다. 이집트가 공화파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정파를 지원함으로써 1962년부터 1970년까지 약 8년간 계속되었던 공화파와 왕정파의 싸움은 1970년 3월 28일 사우디의 항구 도시 제다에서 열린 회교연맹 외무장관회의에서 공화당과 왕정파 간의 화해 협상을 중지하여 마침내 8년 만에 그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다 협정에 의거하여 사진 속 가운데 인물인 이맘 알-바드르와 그의 직계 왕족들은 사우디로의 정치 망명이 주선되었고 9세기 말부터 이어져 온 신정일체의 북예멘 이맘 왕정체제는 이렇게 완전한 소멸을 맞게 됩니다. 살레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 북예멘에서는 쿠데타와 정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1974년 6월 13일 남북통일에 의욕적이었던 이리아니 대통령 정부가 이브라임 함디 대령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고 그렇게 집권한 함디 역시 1977년 10월 12일에 암살되었습니다. 1978년 6.5로 사망한 알-가시미 대통령의 뒤를 이어 드디어 남북 예멘 통일의 주역이자 2012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알리 압둘라 살레가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북예멘 아랍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쿠데타로 축출되거나 암살되는 등 도무지 천수를 누리지 못했던 북예멘에서 살레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978년 대통령이 된 북예멘의 살레는 서방의 원조와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민족해방전선 NDF의 지원을 줄이도록 남예멘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등 살레는 외교적으로 동서 어느 쪽으로도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등거리 외교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한국보다 2년이 늦은 1982년부터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북예멘의 컬러 텔레비전은 북예멘 생활상의 보기 좋은 이미지를 사회주의 남예멘에 확산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소련이 1972년에 약속했던 발전소 공사의 지연으로 단전 현상이 빈번해진 사회주의 남예멘의 심각한 전기 사정에 비해서 살레가 비상용 발전소를 건설한 덕분에 북예멘의 전기 사정도 남예멘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979년까지는 남예멘이 월등히 강했던 상황이 1987년에 와서는 완전히 역전되어 북예멘이 더욱 우세한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남예멘은 북예멘보다 열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 이전 남예멘의 역사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아덴을 영구 지배할 목적으로 배후의 여러 토우국들을 단일 행정체계로 묶어서 남아라비아라는 연방국을 무리하게 수립하게 됩니다. 남예멘뿐만 아니라 북예멘까지 남북예멘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63년 1월 남아라비아 연방국이 수립되자 남예멘의 민족주의 단체들은 북예멘의 산하에 모여 남예멘 민족해방정선 NLF를 결성하고 무력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예멘의 공화국 정부는 1963년부터 1967년 남예멘이 독립할 때까지
이 민족해방전선 NLF의 반영 게릴라 투쟁을 지원하였습니다. 1963년 10월 14일 라르판 지역에서 부족민들의 반영 반란을 영국이 헬리콥터와 중폭격기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국제 여론이 악화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반식민지 그룹들은 영국 기지를 철수하고 남예멘의 민족 자결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 1949호를 1963년에 통과시켰습니다. 1963년 12월과 1966년 5월까지 지속된 남예멘 민족해방전선의 반영 테러로 인해 남예멘의 수도인 아덴에서만 약 60명이 사망하고 350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1966년 2월 해럴드 윌슨 노동당 정부는 아덴 기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였고, 이렇게 영국 정부의 아덴 철수 구상이 표면화되자 남예멘 민족주의 세력은 과격파인 민족해방전선과 온건파인 점령 남예멘 해방전선 플로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967년 9월 4일 남아라비아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같은 해 11월 30일 공식적으로 남예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민족해방전선은 후진성 극복과 현대화를 기치로 사회주의 체제를 출범시켰고, 은행과 외국 상사의 국유화 및 농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남예멘의 보수적인 사회 구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멘 사회는 이때부터 이념면에서 북예멘의 보수주의 대 남예멘의 마르크스주의로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972년과 1979년에는 남북 예멘의 국경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972년에 일어난 국경 전투를 제1차 국경 전투, 1979년에 일어난 국경 분쟁을 제2차 국경 전투라고 부르는데, 간혹 남북 예멘의 분단과 통일사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제1차, 2차 국경 전투를 한국의 6.25 같은 전쟁이 2번 벌어진 셈이라고 표현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예멘에서 일어났던 1, 2차 국경 전투는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6.25 같은 전면전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유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투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게 느껴지는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의 통일을 촉진시킨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석유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간혹 남북 예멘의 통일사를 설명하는 영상들 중에서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됐다가 다시 쪼개진 이유가 석유에 대한 갈등 때문이라고 잘못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협상에 나서게 하는 데에 석유의 발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 통일된 남북 예멘이 다시 쪼개지게 되는 데에는 석유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남예멘과 북예멘의 권력가들 간의 알력 때문에 통일 예멘은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남예멘과 북예멘의 석유 개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북예멘에서는 1950년대에 독일과 미국 회사에 의해서 석유 개발이 시도됐었지만 1980년대까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멘은 석유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석유 탐사는 1960년대에는 북예멘의 공화파와 왕정파 사이에 따른 내전으로 중단됐었다가 1984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미국의 헌트사라는 석유회사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2년간의 탐사 끝에 동부 변방 사막지대 마립성의 알립에서 양질의 무휴황 원유를 대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북예멘에서는 1987년부터 하루 일산 생산량 20만 배럴을 생산하는 미니 산유국이 되었고, 미국의 헌트사는 당시 상당히 큰 금액이었던 미화 3억 불과 3년간의 공사 기간을 들여서 새로 생산된 원유를 해발 3,500m의 험준한 고산지대를 경유하는 서쪽으로 450km 밖의 홍해 연안까지 수송할 수 있는 송유 파이프를 건설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허버트 부시 대통령은 그의 고향 텍사스 석유회사였던 헌트사의 성공적인 진출을 격려하기 위해 1987년 북예멘의 수도였던 사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성공적인 석유 개발은 당시 북예멘의 지도자였던 살레 대통령의 국민적 인기를 드높였고, 주변국, 특히 남예멘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예멘은 사실 북예멘보다 10년 이상 앞서서 석유 탐사 노력을 기울였지만 1986년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예멘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1982년으로 이탈리아 석유회사 아깁에 의해서 석유가 소량 발견되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으로는 연결되지 못했고 1986년 12월 소련의 국영 석유회사 테크노 엑스포트가 북예멘의 마리뮤전 근방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합니다. 남예멘과 소련의 석유 개발 협력 협정에 따라
샤브하 지대 3,60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배타적인 석유 개발권을 소련 회사가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샤브하 지대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1987년 송유 파이프가 부설되지 못했던 탓으로 육로로는 아덴 정유소에 하루 평균 5천 내지 1만 배럴밖에 수송할 수 없었습니다. 수송량의 제약 조건 외에도 소련의 낙후된 채굴 기술과 부족한 자본 문제가 겹쳐서 남예멘은 석유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1988년 소련 공산체제의 개혁 움직임이 외부에 알려지고 장기간 끌었던 이라크와 이란 간의 전쟁이 사실상 종전되어 아라비아 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분위기가 감도기 시작할 때 석유 매장량이 수십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는 남북 예멘의 동부 국경지대에서 양국 국경 경비대 간의 무력 충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된 남북 예멘의 국경지대는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대였습니다. 남북 예멘인들은 이 지대가 유전의 보고로 알려질 때까지 그 무인지대의 경계선을 측량으로 확인하거나 표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경지역에 남북 예멘 합쳐서 약 40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지도상의 국경선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고 이 때문에 국경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이런 불상사를 영구히 해결하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고 천명하고 남예멘과의 통일협상 재개를 제의하게 됩니다. 무력 충돌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남북 예멘의 정상은 4월 중순과 5월 초에 전격적으로 회동 약 2,200제곱킬로미터의 국경지대를 비무장화하고 석유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남북의 국경 초소를 합동 초소로 대치하고 향후 2개월 이내에 신분증만으로 양국 시민의 출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하여 남북 예멘인들은 1988년 7월 1일을 기해 양국 내무장관이 합의한 새 월경 절차에 따라 상호 방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천 명의 남예멘인들이 경제 사정이 보다 나은 북예멘으로 구직차 월북하였고 또한 다수의 북예멘인들도 월남을 하게 됩니다. 북예멘을 방문한 이 사회주의 남예멘인들은 불과 30년 전인 1962년까지 북예멘의 지도자였던 이맘의 쇄국 전제주의 체제 하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북예멘이 사실 지금은 남예멘보다 더 여유있게 자유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반면 독립전쟁 이전에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절 남예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아덴을 방문한 북예멘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후 상당히 피폐된 남예멘 경제의 실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산하 정상회담은 통일 협상이 협상을 위한 협상에서 진정한 통일을 위한 협상으로 가는 새 진료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남북 예멘이 서로 소홀히 여겼던 남예멘과 북예멘 사이의 국경지대인 동부 마립지대에서 양측을 합쳐 총 매장량 40억 배럴의 원유가 발견되면서 국경 분쟁의 여지가 생겼고 이로 인해 북예멘 지도자와 남예멘 지도자가 급히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회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예멘을 통일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이에 따른 원조 급감에 따른 남예멘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남예멘의 경제 사정은 1986년에 일어났던 알리 나세르 무하마드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고 이에 따른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가 경제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또한 1983년에 약 4억 8,640만 불의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었던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액이 1988년에는 2억 5,950만 불로 계속해서 떨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소련은 1986년 내란이 일어났을 당시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원조를 제공하였던 유일한 나라였지만 소련 및 동구권 공산체제의 붕괴로 인해 소련은 전체적인 대외 원조액을 대폭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원조도 1988년에 4억 불에서 1989년에는 그 8분의 1인 5천만 불로 격감하였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남예멘 측의 심각한 경제난은 남북 예멘 간의 화해를 몰고 오지 않겠냐는 북예멘 측의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1988년 7월 1일부터 허용된 남북 예멘인 간의 자유로운 왕래는 통일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하였고 급기야 남예멘과 북예멘 양국 정부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남예멘과 북예멘은 1982년에 통일헌법안을 제정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1982년에 제정된 통일헌법안은 남북 예멘 정상 간의 공식 합의를 거쳐서 양국의 의회와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면 양국이 1년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남예멘에서 이념적으로 온건한 실용주의 지도체제가 출현한 것도 통일협상의 남예멘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6년 10월 예멘 사회당 신임 당서기장으로 선임된 알-비드는 대통령 윤번제, 기본인권, 아랍과 이슬람교 문화 및 종교에 대한 옳지 못한 입장의 시정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합니다. 알-비드의 정치개혁 조치에 따라 1989년 12월 남예멘에서는 그동안 불법화되었던 나세르 통합조직의 정당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예멘 사회당의 일당 독점 시대를 끝내고 복수 정당 시대에 서막을 올립니다. 또한 외국 간행물에 대한 판매 금지가 해제되고 여러 신문과 잡지 발행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남예멘은 남예멘인들에게 해외여행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프보 자유경선의 지방선거를 처음으로 실시하기까지 합니다. 아덴 정부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각종 통제의 해제 조치와 개혁 조치들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중유의 파업 등 예상밖의 부작용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알-비드는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을 맞이하여 1989년 11월 28일 남예멘 수도 아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남북 예멘의 정상들은 1972년 이래 논의만 되었을 뿐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두 가지 핵심적인 원칙 문제에 대해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사실상 역사적인 남북 통일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들은 첫째, 남북 예멘이 인구상, 이념상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정부의 권력을 50대 50의 비율로 안배하고, 둘째, 일정한 과도기와 총선거를 거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통일 원칙에 대해 대타협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 시점까지도 통일 후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왔던 사회주의 남예멘의 알-비드 서기장에 대해서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우세한 입장에서 남예멘의 권력 안배와 통일 과도기 설정 요구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1989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어진 남북예멘의 아덴 정상회담에서 남예멘의 알-비드 서기장과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136개 조항의 통일 헌법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양 정상은 이 통일 헌법안을 6개월 내에 남북 예멘 양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후 6개월 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새 헌법에 따라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통일 원칙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국호는 더 리퍼블릭 오브 예멘, 예멘 공화국으로 하고 수도는 남예멘에 있었던 아덴이 아니라 북예멘 수도였던 사나를 통일 예멘의 수도로 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통일 헌법안은 9년 전에 남북 예멘 헌법위원회에 의해서 마련된 1982년 통일 헌법 초안을 모체로 한 것으로서 동헌법안의 제82조와 제83조는 국가기관인 5명의 대통령위원회가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임기 5년의 대통령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명실상부한 통일정부의 최고 권력기구이자 정책결정기구로 이 5명의 대통령위원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이 집단 지도체제는 한마디로 남북 통일협상의 기본 전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즉 남예멘과 북예멘 두 기존 집권 세력들의 권력 안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5명의 대통령위원회 위원들은 북예멘 측 대표 3명과 남예멘 측 대표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통일 후에 발표된 주요 공직자 명단에 의하면 3명의 북예멘 측 대통령위원으로는 당시 북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살레 대통령과 알-아라시 의회 의장 아지스 압둘가니 총리가 선정되었고, 남예멘 측 대표로는 알-비드 서기장과 살림 살레 무하마드 부서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문제는 북예멘 측 지도자들과 남예멘 측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사이좋게 공동정부를 구성했지만 향후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 대통령위원회의 의장이었던 북예멘 출신 살레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부의장이었던 남예멘의 알-비드 서기장은 이러한 대통령위원회라는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자신의 자리가 의장인 살레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시종일관 살레와 대등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장이었던 살레 대통령은 부의장인 알-비드가 다른 나라 부통령처럼 의장인 자신을 성실히 보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예멘과 남예멘 지도자 간의 시각 차이는 통일 합의 초기에는 희망의 부푼 분위기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한 남북예멘이 통일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어떤 중동 지역의 혼란과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상당 기간 동안 겉으로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어설픈 정부 기구의 통합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헌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새 헌법 제84조에 따라 의회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들을 4년마다 선출합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투표권을 갖고 있고 또한 제124조는 대법원을 최상급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대통령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가 임명하는 부총리 장관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통일헌법은 유엔이 선포한 기본인권을 보장하며 제26조와 제27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합니다. 통일헌법안이 공표된 후에 남북 예멘의 순회들은 통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접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아랍 국가들과 미국과 소련 등을 합동 또는 개별적으로 순방하였습니다. 1989년 12월부터 1990년 5월 22일 통일 선포 직전까지 남북 양 정부의 공동강요위원회는 50대 50 안배 원칙에 따라 각 관계부처의 차관, 국장, 부국장급 등 분의 보직을 위한 협상을 남예멘 수도인 아덴과 북예멘 수도인 사나를 번갈아 왕래하면서 분주하게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 수도의 모든 호텔과 여인숙은 고위 관리들로 붐볐고 일반 민간인들은 사나와 아덴 간의 항공기 탑승 예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 공동강요위원회는 고위직의 보임 문제뿐만 아니라 양측 정부기구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즉흥적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즉 한쪽 정부에 있는 기능과 기구가 다른 쪽 정부에 없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대신에 증설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가령 북예멘에 없는 문화부와 같은 기구를 통일하면서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손쉽게 해결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침내 1999년 5월 22일 남예멘과 북예멘은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통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 지도자들 간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과 대타협에 의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진 평화 통일이었습니다. 1990년 5월 통일 선포 당시 한국의 비상한 관심과 부러움을 샀던 남북 예멘의 통일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남북 예멘의 양 권력자들이 누구도 권력을 잃지 않고 기존의 권력을 최대한 동등하게 보장받는 식으로 이루어졌던 남북 예멘의 통일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는 다음 영상인 남북 예멘의 재분열과 통일 전쟁 편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